2023년 8월 운세에 이어서 9월 운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8월 달에 다들 수고하셨고요. 8월 운세가 힘드신 분도 있었고 비교적 많은 이점을 얻어가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월 운세다 보니까 월별로 사람마다 달라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이번에도 9월 운세 일간별, 그것도 주제가 3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경제활동. 경제활동이라면 뭐 자영업자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 다양하겠죠? 그래도 이젠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연애나 결혼. 그렇죠. 이것도 중요하죠. 많이 궁금해 하시고. 이것도 역시 9월 운세 신유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시험 학업. 특히 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성인분들 중에서 어떤 자격증을 준비한다, 새로운 공부한다. 이게 또 월운세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 3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간목일간부터 한번 보자고요. 간목일간에 특히 지난달에 고생이 많았죠. 경신월. 얼마나 빡셌어요. 일하는 도중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내 능력 이상의 어려운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어느 업종이든 똑같아요. 뭐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올해 이 신유월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비하면은 나한테 주어진 난이도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적응이 됐다는 의미죠. 할만해졌다는 의미예요.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다만 차이점이라면 내가 거기서 적응을 했다는 거. 그리고 2번째, 직접적인 보상은 이루어지진 않지만은 일을 하면서 나한테 권한은 더 많이 올 거예요. 예를 들어 승진을 한다든지 승진을 못하더라도 하다못해 하는 일에 있어서 권한이 더 많이 부여돼서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다든지 지난달보단 일하는데 더 좋은 여건이 됐던 거죠. 간목일간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지난달보다는 일하는데 더 수월할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내가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이 막 오고 그런 운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면은 뭐 사주에 따른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다른 운이, 이 월운이 바뀌면은 그런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들어섰던 터널에 나오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간목일간의 연애는 이런 게 있어요. 특히 남자든 여자든 연애 자체는 썩 유리한 시기는 아닌데 결혼하기에는 많이 유리한 시기죠. 특히 내가 지금 누군가 사귀고 있다. 그런 경우는 혼인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더더욱 그래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 특히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전제 하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결혼은 고사하고 당장 뭐 연애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면은 사실 결혼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거죠. 연애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전반적으로 불리해요. 가을이 그래요. 냉정하게 보이거든요. 보다 현실적으로 보는 건데, 근데 그건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이 지난달 경신월에 만나는 남자에 비하면 지금 남자가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요. 그 좋은 남자라는 게 날 위해주고 아껴준다는 거죠. 내 편의를 좀 더 봐준다는 거고. 근데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간목일간 자체가 양이다 보니까 여자분들은 간목으로 태어나도 씩씩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거리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양일간들의 특성이죠. 제가 뭐 간목일간을 까는 것도 아니고 대신 각자의 장점이 있죠. 여자가 양일간으로 태어나면 씩씩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씩씩한 여자분들이 신유월에 새로운 남자를 만난다. 지난달에 만난 남자보단 자상하고 좋은 사람인데 남자다운 매력을 기대하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간목일간 여자분들은 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다는 거죠. 지난달에 만난 사람보다 사실상 나한테 다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하고 연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가 시험학업이 있죠. 지난달에 비하면 되게 유리한 시기예요. 지난달도 딱히 불리한 건 아니었는데 특히 시험 같은 경우는 나한테도 난이도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공명정대하게 시험을 치르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간목일간의 신유월은 특별히 내가 크게 준비가 안 돼 있거나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은 경쟁에서 되게 유리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 경쟁자보다 어느 정도 수준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 핸디캡을 뚫고서 내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시험에 있어서는 좀 많은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게 간목일간의 신유월입니다. 그리고 을목일간도 좀 말씀을 드려야죠. 똑같은 목일간인데도 음양이 다르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거예요. 을목일간들은 간목일간과는 반대로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이 되게 실현일 거예요. 을목일간들은 지난달엔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지난달의 문제가 이번 달에 좀 더 가혹하게 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일하는 것도 보면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힘들다는 게 내가 못하는 거, 내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이걸 피할 수 없는 시기가 을목일간의 9월달, 신유월이에요.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질타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억울하죠. 근데 똑같은 억울함이라도 이 간목을목 대하는 게 다르거든요. 간목은 양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걸 극복하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상 어렵고 힘든 운이 오더라도 그걸 자기 발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간목은 그럴 수 있어요. 양이다 보니까. 근데 을목은 음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고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감정적인 억울함이 되게 많이 올 거예요. 배신감도 많이 올 거고. 그러니까 이 시기는 누가 위로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누군가 어떻게 그 일을 바꿔줄 수는 없거든요. 이미 일은 터진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걸 스스로 상처를 보듬을 수가 없으니까 누가 위로해주고 상처를 보듬을 사람이 필요한 거죠. 누가 뭐 지인이나 친구나 애인이 없다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막 더 힘든 시기를 보낼 거예요. 특히 일적으로는 더더욱 그렇죠. 건강에 있어서 우려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깜냥이 안 맞는 무리한 일을 하다 보니까 내 몸까지 많이 피곤해지고 건강을 상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연애적인 부분에서 딱히 좋지가 않아요. 자꾸 을목일간 나쁜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늘 얘기하지만 그거는 월운이 늘 좋은 사람은 없어요. 나쁜 사람도 있고. 올해 신유월이 을목일간한테 좀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나쁜 남자가 그 사람이 능력이라도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능력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속되게 말하면 똥 밟은 거죠. 지난달에 만약에 만났던 사람이 그러니까 8월 달에 만났다. 그 교제 관계를 만약 9월에 이어졌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오판을 한 거예요.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지금 봤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헤어지거나 이별하기 쉽긴 해요. 그나마 다행인 게 나쁜 사람 만나도 운 자체가 헤어지기 어려운 운이 있는데 신유월이라는 거는 대인관계에서 애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랑 단절하기는 쉬운 운이거든요. 근데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 만난다고 해서 더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개인 사주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번 달 신유월이라는 건 을목일간한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난 시기니까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연애 이런 건 이번 달은 좀 쉬어가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 좀 성찰해 보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왜 연애를 하고 사람 본 눈이 뭐가 잘못됐어. 이런 경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나쁜 걸 겪어봐야지 좋은 것도 알 수 있는 거니까. 연애에 있어서 좀 쉬어가라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내가 외롭다고 이런 쓰레기 같은 놈 이제 헤어지고 섣부르게 새로운 사람 만나려고 하면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 만나기 쉬운 시기가 이번 달 뭐 신유월이니까. 학업에 있어서 실력 키우기 좋긴 하죠. 근데 딱히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시험을 볼 때는 그렇죠. 난이도 높은 어려운 걸 많이 겪을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호재겠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렇죠. 이 시험에 있어서 많이 고배하고 어려움을 겪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시기예요. 뭘 기대할 것도 없어요. 보면 세 번째 병화일간한테 신유월은 어떤 시기인가? 병화일간들한테 경제활동에 있어서 내실을 다지는 시기예요. 지난달하고 다르죠. 지난달 같은 경우는 지출도 많고 제가 그랬죠. 지출도 많고 시간도 많이 들이고 이것저것 관심을 많이 가지는 반면에 내가 꼭 필요한 거에만 집중을 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신 분들은 방만하게 일을 벌려놓은 것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걸 정리를 하겠어요? 이 돈이 안 되는 거, 당장 수익이 안 되고 당장 주력이 아닌 것들 일단 보류해놓고 심하면 정리를 하는 거고 못해도 보류를 하는 식으로 갈 거예요. 이 직장인들은 어떻겠어요? 업무가 쓸데없는 잡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일이라는 게 다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티가 안 나는 것도 있고 뭐 고과에 안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잡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이게 중요도도 상대적으로 낮은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잡무라는 건 사업주한테나 좋은 거지 직장인한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병활관들한테는 그 잡무에서 좀 해방이 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병활관한테 이 신유월은 일하기가 더 편하고 유리해지는 시기죠. 수입에 있어서도 지난달에 비하면은 매출은 다소 떨어질 수 있어도 순이익은 더 높아지는 시기예요.
영세 사업자분들한테는 더 좋을 일이죠. 연애 부분에 있어서는 연애하기 유리한 운이죠. 특히 남자분들한테 많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짝이 있는 분들은 좀 다른 얘기인데, 짝이 없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혼자다, 애인이 없다, 내가 꼬실 만한 매력적인 여자가 내 눈앞에 선택지로 온다는 거예요. 아, 물론 이미 사귀고 있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오기는 해요. 연애가 꼬이는 거잖아요. 이미 혼자인 사람한테는 새로운 짝이 되기 쉬운, 그렇게 매력적인 인연을 만난다. 그러니까 남자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여자분들은 남자만큼은 아니지만은 연애하기 일단 좋은 시기긴 하죠. 왜? 이것저것 안 따진다는 거니까. 우리가 조건을 따질수록 연애든 결혼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병화일간의 여자들이 9월달 신유월엔 어떻겠어요? 자기 스스로 눈높이를 낮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그 사람의 조건을 보기보단 그 사람 자체와 친밀감을 가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연하기는 더 쉬운 거예요. 물론 남자분들이 더 유리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학업적인 면에 있어서는 별로 좋지 않아요. 왜 안 좋냐 하면은 그 목일간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운을 볼 때 어떤 결과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면 이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각자 안 되는 이유는 다 다르잖아요. 똑같이 결과가 안 나와도. 목일간들이 시험에서 불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막 난이도가 되게 엄정하게 높게 나와서 내가 힘든 거라면은, 화일간들 특히 병화 같은 경우는 공부에 집중할 수 없게 딴 거에 정신을 파는 거예요. 아까 전 그거 연애하고도 좀 맥락이 이어져요. 연애에 있어서 유리하다 보니까 내가 뜻이 있어서 공부를 하는데 자격증 시험이든 입시든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거예요. 딴 데 정신 팔고 있다는 거죠. 눈앞에 거에 집중을 못하고. 그러니까 병화일간들이 시험이나 입시 같은 데서 이번 달이 불리한 거예요. 그거 감안하시고 좀 전략을 짜셔야 될 거예요. 보면 개운법이라 하면 연락처를 다 끊어놓는 거죠. 전화번호 싹 다, 그렇죠? 수신 거부한 다음에 친구들한테 미리 알려놓은 거죠. 나 이번 달엔 연락 안 되니까. 사소한 카톡 하나에도 마음이 뺏기니까 그런 거예요. 정화일간은 어떨까요? 정화일간 9월 신유월이라는 거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을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있는 분야가 아닌 새로운 분야의 이직이라든지 사업 확장이라든지 그런 게 좀 활발하게 일어난 시기거든요. 그럴 만한 계기가 온다는 거예요. 선택지가 있다는 거죠. 무모한 선택이 아니라 되게 내실 있는, 그러니까 정화일간들이 좋은 안목을 가지고 덤빈다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도전이 나중에 있어서 좋은 결실로 이어질 만한 선택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허풍이나 허세랑은 다르게. 그래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매출 상승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거예요. 당장 근데 지출이 있긴 있을 거예요. 뭔가 투자를 한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데서 돈과 시간은 쓰겠지만은 결과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데 이직하기도 쉬운 거예요. 지금 능력을 더 내가 인정받을 수 있고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나한테 잘 되는 일이에요. 다만 조심해야 될 게 이 투자에 있어서 좀 욕심의 눈이 멀다 보니까 평상시랑 다르게 좀 과감한 걸 넘어서서 위험한 투자를 하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 구조가 이게 그렇죠. 금이 귀신인 사람들은 투자에 있어서 좀 많이 신중하고 보류해야 할 필요가 있기는 해요. 그런 게 아닌 이상 정화일간들의 신유월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이점이 많습니다. 당장의 수익 부분도 그렇고 그것도 나쁘지 않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거예요. 연애 부분에 있어서 정화일간들이 유리하죠. 돈과 이성이 같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특히 남자분들은 더더욱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일도 잘 되면서 평상시 같았으면은 내가 관심조차 가지지 못할 여자들도 이 시기쯤에는 내가 과감하게 대시도 할 수 있고 의외로 그 대시가 잘 먹힐 수도 있는 거예요. 남자분들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연애하기 유리하기는 해요. 특히 사주 자체가 막 양적 성향이 강한 여자분들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남자의 간택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직접 남자를 간택하러 나서는 거죠. 근데 남자 쪽이 더 유리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왜? 남자 자체가 양이기 때문에. 이게 이 신유월이 정화일간들한테는 돈 벌고 연애하기는 참 좋은 시기예요. 근데 어떤 시험을 준비한다, 어떤 공부를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하지가 않죠.
아니, 공부를 하려고 하면 주변에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집안의 대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다른 일이 터지니까 내가 막상 공부하고 대비해야 될 일들이 소홀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전에 경제활동에 있어서 맥락이 좀 비슷한 것도 있어요. 경제활동에서 유리하다는 건 새로운 거에 도전하기 쉽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새로운 도전이 나한테 더 득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은 지금 하는 일이 집중하기 어렵단 말도 되는 거예요. 사업 같은 경우는 새로운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학업 같은 경우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시험 준비를 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궤도 수정이 좋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오늘 사주 1타 강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